자, 거기 이제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죠. 그럼 얘는 취득상승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얘는 금액도 언제적 금액을 말해요?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등기 등록 당시 그러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그러죠.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이렇게 갑니다. 그럼 자, 우리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라고 했어요? 보통징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낸다겠죠. 그럼 여러분이 금액을 가서 신고하겠죠. 그러면 그 신고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거를 이제 해주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억에 샀어요. 물건을 1억에 취득을 해서 실제로. 근데 여러분 꿈이 다운계약서 한번 써보는 게 꿈이에요. 일생에. 근데 드디어 이번에 1억짜리를 산 거죠.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떨리죠. 그래서 많이는 못 쓰 걸릴까봐 9,900만 원 했었어요. 100만 원 깎은 거죠. 다운 해가지고 이거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 공무원이 이걸 내가 1억에 사서 9,900에 신고하면 받아줄 거야, 안 받을 거야?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거를 내가 1억에 사서 9,900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9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하라는 거야. 왜 우리한테 취득세 신고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 매매 사실 자체를 등기하지 않은 이상은 과세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사고 판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거를 1억에 샀는데 9,900에 샀다고 신고하면 신고 당시 과세권자는 얼마에 거래된 거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9,900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갔는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 떨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눈동자 흔들렸 순간, 그러면 공무원이 짬밥 있으니까 이분 눈동자 흔들리네? 이런 경우 내 경험해 보면 뭔가 이상이 있는데, 그러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 지금 다운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면 이실조건 봐줄게 이럽니까? 아니라니까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이 사람이 다운 쓴 게 걸릴 수 있죠. 그럼 그 이후의 문제고, 신고할 당시는 무조건 뭐다? 1억에 신고하든 9,900에 신고하든 이걸 그대로 받아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칙이 뭘로 가요? 신고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고가액. 내가 신고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부취득은 아까 뭘로 간다 했죠? 20억. 매년 지불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 여러분이 신고하면 무조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1억에서 9,900에 신고해봤더니 받아줬단 말이에요. 한번 짬밥에 쌓였죠? 다음에는 1억에 사서 8,000에 신고해. 또 받아줘. 왜?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야. 무조건 뭐만 하면 돼. 신고하면 받아준대.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걸 사가지고 정식으로 신고할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잖아요. 2,000에 신고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지자체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국민만, 우리만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내가 볼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최소한 우리가 볼 때 요 금액 정도야. 미니멈이. 최소 금액이 이 정도야 해서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정해놓고 지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지. 자, 이 건물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정도로 봅니다. 최소.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안 받아줘요. 라고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 공시가격이 그런 얘기죠. 그럼 그 공시가격을 우린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시가 표준액을 정해놓고 요 금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뭘로 간다?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이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리 금액이 낮아도 뭐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야. 시가 표준액보다는 금액이 커야지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다? 이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인데, 이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최소 금액을 받겠다 한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1억이에요. 기준 금액이.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9,000만 원 했어요. 그럼 얼마로 가요?
1억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왜? 신고가액이 9천인데 시가 표준액 1억이면 둘 중에 큰 금액 얼마? 1억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요 정말로 9천에 샀어요. 내가 산 건 진짜 9천이야. 근데 무조건 1억을 세금 내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왜? 야, 난 진짜 이 금액에 샀는데 왜 1억을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뭐가 있어? 너 만약 그러면 네가 진짜로 9천에 샀다는 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내가 그대로 봐줄게 라는 금액이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건 뭐야?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되는 거 우리 앞전에 배웠던 취득시기 했던 거 이거죠. 국수, 공판장, 검증 이렇게 6개인 거예요. 아까 국수, 공판장은 그렇죠. 국가 걸 여러분 산 거예요. 국가 거를 국유지를 샀어요? 1억 주고. 내가 국유지를 1억에 산 거 하늘도 땅도 하는 얘기지. 왜?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5개 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앞전에 취득 시기 할 때 사실상 잔금 취급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있죠. 뭐? 여기 신고서 제출해서 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검증. 자, 검증이란 말은 여러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이 낮아요. 근데 검증은 뭐예요? 해당 시군구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금액으로 거래가 되더라고. 걔들이 말 그대로 인정해 줄 때만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지문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검증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이 6개 해당되는 애들은 잘 보세요. 이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 여기에 해당되면 이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시가 표준이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 근데 여러분이 공매를 받았어요. 공매를. 9천에 공매 받았어요. 공매 가격이 9천만 원이죠. 시가 표준액 얼마고? 1억이고. 그럼 얘는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9천. 입증된 거잖아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자, 시가 표준 1억짜리 공매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1억 2천에 공매를 받았어요. 시가 표준액 얼만데? 1억인데 1억 2천에 공매를 받았어? 이때는 얼마로 간다? 1억 2천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얘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건 낮건 관계없이 무조건 이 금액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취득 가액이 그 뜻이에요.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쉽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비교하는 걸래요. 이걸 비교해서. 뭐 얘가 시가면서 적다 낮다 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걔는 얘는 어떻게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떤 금액이 있어. 요 금액이 항상 누구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어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시가 표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금액하고 얘하고 둘 중에 뭐 하면 어떤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금은 얘하고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로부터 취득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크다 상관없다는 거죠. 무조건 뭘로가?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요 비교 대상의 문제가 여기 없다. 그러면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로 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이 6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자, 그러면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공정증서가 국수, 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돼. 자, 공정증서는 요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수, 공판장 할 때 공정증서는 해당된다 안 된다? 가끔가다 이럴 수 있어요. 공 해가지고 공매 여기 공 같은 종씨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 공하고 그 공은 달라요. 이거는 공매를 받은 거고 요거는 공증받은 거죠. 여러분 공증이 뭐냐면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는 거 날인받는 거. 근데 여러분 공증이라는 말 자체는요 실질적인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하고 둘이 매매했어요. 근데 둘이 1억에 샀는데 둘이 협의해가 다운쓰기를 했어. 9천에 협의해서. 그리고서 불안하니까 뭐라 그래. 너랑 나랑 같이 9천
9천에 했다는 걸 공증받자고요. 공증 사무실 가면 뭐라 그래요? 법무사가 이거 실제로 9천에 사신 거 맞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공증은 이거 하나만 해주는 거야. 나랑 얘랑 9천에 샀다고 확인해달라. 네가 증인을 서달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 니네 둘이 나한테 언제 와가지고 9천에 둘이 매매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 확인했어. 그리고 확인한 걸 나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지. 법무사가 공증하면서 이게 실제로 1억짜리인데 9천 이거 아니거든요. 걔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와서 매매 당사자 오면 그것만 확인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증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지. 얘는 안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다. 그러면 그 증서상의 금액을 과표한다. 그래야 됩니까?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왜? 얘가 얘보다 작대. 그럼 둘 중에 큰 금액.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여기 있는 게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여기에 해당되면 얘랑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취득하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 시험에 이 판결문 있잖아요. 판결문은 항상 뭐가 있냐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해조서, 인락, 포기각서 이런 건 제외다. 그럼 제외란 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대. 자, 그러면 화해 조서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왜? 판결문에서 제외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 해당 안 되니까 얘도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국수공판장 검증을 제외한 나머지를 항상 얘랑 같이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6개인데 교재 121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 그래가지고 1번 객관적 승계취득에 객관적 나오죠.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가지고 거기 1, 2, 3, 4, 5, 6 있죠. 국수공판장 6번에 검증 있죠. 그러니까 6번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검증이란 말 들어가야지. 신고서를 제출했대. 그럼 안 돼요. 그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게 검증인 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4번에 판결문하고 밑에 있잖아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 그랬잖아. 그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얘는 판결문, 즉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5개 잘 기억하시면 넘어가면 예외 나와요. 양고로 이번에 뒷장 122페이지 가시면 1번 이외의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래서 기억본에 뭐라고 되냐면 취득세 과표는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연부금액. 그 연부금액이라 했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아까 뭐라 했죠? 연부금액의 뜻이 다른 표현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랬잖아요. 그거 써는 겁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 그 옆에 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부 취득할 때 계약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집 살 때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먼저 주잖아요. 10억에 샀어. 그럼 계약금 5천만 원 줬어. 그죠? 그럼 나중에 잔금 얼마만 주면 돼요? 9억 5천만 주면 되죠. 그러면 그 계약금도 원래 전체 취득한 금액 일부를 계약 형식으로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약금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부 취득하는데 여러분이 뭐 했다는 거야?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걔도 뭐에 들어간다?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거기 계약 보증금 있으면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말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니은은 과세 표준, 시가 표준에 관한 얘기죠. 신고하는데 신고를 안 하시면 금액이 없으니까 얘들이 세금을 부과하니까 시가 표준에 가고 신고가에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신고를 하셨는데 금액을 안 써 신고한 거야. 그럼 신고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금액이 없으니까 그때는 시가 표준액.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대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 그럼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디귿에
그 취득가에 적용 나오잖아요. 안분. 원래 이 내용이 말씀드렸죠. 이게 3월 달쯤에 할 내용인데 우리 아까 안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세요. A번. 디귿의 A번 취득세 안분 기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자, 물건을 안분하니까 뭘로 한다? 금액을 안분하니까 금액으로 간다 했죠. 그게 뭘로 가요?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액 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얘기잖아. 이게 만약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틀리긴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금액 할 때는 금액. B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괄 취득. 우리 이게 설명해. A번은 제가 설명한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걸쳐있는데 이걸 10억에 샀다. 그죠? 이거잖아. 그러면 걸쳐있을 때 어떻게 해? 이거를 안분한다 했죠. 어떻게? 금액 안분하니까 시가 표준액 이 얘기고, B번은 이거잖아요. 건물이 상가인데 이걸 10억에 한꺼번에 취득했어.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한다 했죠? 건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취득했잖아. 그럼 얘도 금액을 안분하니까 얘도 뭘로? 금액. 똑같이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죠? 뭐 그런 얘기 있다 보시면 되고요. 몇 동그라미 예외는 금방 한 거죠. 시가 표준액 그랬고요. 자, 이때 시가 표준액이 토지는 뭐라겠어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은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금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앞전에 했던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공시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가격, 공동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한다. 그죠? 요걸 우리가 공시 가격이라 한다. 했던 거죠. 앞전에.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보세요. 1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뭘로 간다? 연부 금액이다. 맞죠? 맞고. 2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X? X죠? 왜?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수 공판장 지는 없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국만 외우면 안 된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국수의 국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걔는 뭘로 가야 돼?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고 사실상의 취득 가격 그래야죠. 얘는 시가 표준액 관계 없다 했잖아. 그죠? 그 얘기지.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저걸 국가로 안 되고 치로 된 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국할 때 국수공판장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국이 무슨 국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앞자만 따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앞자 따 오래 가긴 해요. 올해는 가요. 그죠? 굉장히 오래 가죠. 왜? 그게 뭐 엄청 하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거든요. 시골이라 농업을 배웠는데 그때 농업 선생님이 농업 배우면 뭐 외우냐면요. 돼지 품종, 돼지 임신기간 114일 뭐 이런 거 외워요. 사과 품종 이름 외우고요. 임신기간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무 이름 외우고요. 그 다음에 막 누에꽃이 온도 막 이런 거요. 겁나 복잡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나무 이름인데 이렇게 외웠어요.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몇십 년 됐는데.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근데 그 뉘앙스가, 오, 아가씨 참 미인이고요.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지요. 오, 아가씨 약간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맞물려가지고,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오, 오리나무.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이거예요. 미인이고요. 미루나무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아카시아, 미루 이렇게 외웠어봐. 지금 기억 못하죠. 근데 지금도, 오, 아가씨 참 미인이 이게 기억나요. 중3 때니까 막 여자한테 관심 겁나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안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미인에 꽂혀가지고 헷갈려 헤맸으면 모르겠죠. 오가 뭐야? OS? 아니고요. 오류나무. 그게 외워야 되는 거지. 그 똑같은 건데 올해는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봤죠. 국 했는데 국만 외우니까 이거 얘 뭐지? 처음 들어보는 애 이렇게 가는 거야. 나중에도 이 문제를 틀린 사람 많아요. 나중에도 공부하고도 여전히 그때도 뭐만 알아? 계속 국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X죠. 잘 그랬고. 그다음에 건축물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거 나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건축법에 공법에 보면요 건축이 나와요. 이 건축은 5개가 있어요.
뭐 있어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요. 신증, 개재이 그래가지고 자 요게 건축부상 건축인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 중에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으로 봐요. 자 이거를 그러면 원시일 때 아닐 때 뭔 차이가 있냐면 세율 같은 게 달라요. 세율도 다르고 과세표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중에 신축과 재축은 원시로 보니까 나머지는 뭘로 본다는 그러면 원시니까 뭐예요? 과세표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 지었으니까 신축할 때 들어간 전체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간주취득으로 봐요. 여러분 증축이란 말은 기존에 있는 건데 중간에 늘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원래 있던 건 세금 내면 안 되죠. 왜? 걔는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근데 늘어난 만큼은 취득을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취득 그래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전체 금액이 아니라 늘어난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간가액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잘 구분을 하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신축과 재축은 뭐다?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되냐면 그 123페이지 기타에 2번 있죠. 맨 밑에 기타. 거기 건축물 건축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기계 장비를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간가액을 각각. 얘가 간주취득이거든요. 그런데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은 증가된 금액으로 안 간다는 얘기지. 왜? 원시 취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포함 그려버리면 신축과 재축도 증가된 금액으로 간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간주 취득을 봐서 증가한 금액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결론은 신축과 재축은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이죠?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기를 포함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증간가액.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가한 금액으로 간다는 뜻이죠. 시험에 간주취득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지목변경이에요. 토지 지목변경.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간주취득이 토지와 건축물, 차량,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아니면 토지를 주로 내는데 보통 이제까지 시험은 거의 토지 위주로 나왔거든요. 자, 지목변경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밑에 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논밭이 있어요. 논밭. 그죠? 이렇게 논밭. 그러니까 여러분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걸 뭘로 바꿔요? 지목을 이렇게 대지로 바꿨어요. 그죠? 지목이 변경된 거죠?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즉 간주 취득의 특징은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실질적 취득이 아니라 내가 논밭을 가지고 있다 지목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래서 간주 취득인데 자 그럼 이때 얘는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겠죠. 근데 실제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과세를 하겠대. 자, 뭘 하느냐? 자 보세요. 이걸 해가지고 지목을 변경하는 돈이 2천만 원 들었어요. 2천만 원? 여러분 지목 변경이 논밭을 대로 바꾸는 건데 여러분 구청 가가지고 토지인계약서 달라해서 딱 보니까 내 거 보니까 전답으로 돼 있어. 그럼 살짝 돌아서서 공부를 안 볼 때 돌아서서 싹 빼가지고 10만 원 싹 지운 다음에 얼른 대체로 살짝 고쳐 이렇게 쓱 밀어주면 지목이 변경되나요? 아니거든요. 논밭을 형질 변경하려면 뭐 한다 그래요? 성토작업 한다고. 성토작업. 성토가 뭐예요? 흙 갖다 깐다는 얘기지. 왜? 농지는 건축을 못 하니까 흙 갖다 깔아 대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가 싼 거예요. 왜? 대지는 바로 건축행위 가능하지만 농지는 건축행위 불가능하죠. 그렇게 대지로 바꿔야 되니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논밭일 때와 대지일 때 어느 게 더 비싸요? 상식적으로. 대지가 더 비싸죠. 해서 얘가 이걸 바꿔서 얼마가 증가된 거야? 3천만 원이 증가됐다는 거지. 간주취득은 왜 간주취득을 본다 했어요? 네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건 아니지만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만큼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으니까 이 증가된 만큼은 네가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얼마? 3천만 원만큼은 과세하겠다. 그래서 원래 지목 변경은 뭐예요? 증간가액해서 3천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어렵게 내면 이 3천을 어떻게 구했느냐? 어떻게 구했어요? 4천에서 1,000만 원 뺀 거죠. 자
자, 그러면 얘는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금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금액이 있네. 그럼 얘는 뭘 말하겠어요? 항상 존재하는 금액, 공시가격인 뭐예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증가한 금액을 뭐라고 낼 수 있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얘가 얼마예요? 4천. 그죠? 여기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1,000만 원을 뺀 금액 얼마? 3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어렵게 나오면. 근데 보통은 그냥 뭐라고 나와요?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이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이 됐대라고 나오면 요 말이 나오면 뭐다? 증가된 금액 3천하고 관계없이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이게요 진짜 많이 틀립니다.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강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문제 풀 때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증가한 금액하고 이 소요된 비용은 서로 별개예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토지 지목 변경은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단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이렇게 나요. 입증되면 그 증가한 가액에서 이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 혼자 생각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얘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러 갔다가 깎아도 안 깎아주면 나 멀리서 왔으니까 차비 좀 빼줘. 그럼 그래, 내가 차비는 빼줄게. 이런 판에 하물며 얘는 내가 돈을 2천이나 들여가지고 지목을 변경했는데 들어간 비용 입증이 안 되면 모르지만 입증됐으니까 그 증가된 금액을 세금 낼 때 거기서 들어간 차비는 빼고 세금을 내는 게 맞지라고 혼자 판단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여기다가 요걸 뭐 더한다 뺀다 이렇게 내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얘는 별개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 증가된 금액하고 이 비용하고 믹싱돼서 혼합돼서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지목 변경. 그럼 뭐라면 돼? 증가한 가액. 끝. 지문에 뭐라고 하나요?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 그럼 그냥 그 비용.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 이 비용이 뭐가 되면 좀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서로 관계없다. 별개다. 두 개 섞이면 틀린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기출도 여러 번 나왔고 시험도 많이 보거든요. 중간에 모의고사 같은 거. 근데 여전히 틀려요. 희한하더라고요. 매년 저는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가라는 거죠. 지목 변경 그러면 증가한 금액. 입증 그러면 소요된 비용. 끝.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2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토지 지목 변경 원칙 그래가지고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뭐래요? 증가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예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 입증. 그럼 그냥 비용. 이게 끝.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막 좀 더 깊이 설명하니까 더 헷갈려요. 그냥 단순하게 가면 돼요. 그냥 서로 별개다. 그죠? 그래 안 틀려요. 지목 변경은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지금 볼 게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과표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면 또 세율에 나오죠. 128페이지. 이게 엄청 중요하죠. 원래 올해 시험에 세율이 나올 줄 알았어요. 원래 취득세가. 근데 안 냈죠. 출제인이 좀 약간, 올해 출제인들은 약간 뭐 좀 그래요. 들어간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원래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검토위원이라고 있어요. 검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시험 본 사람 중에 15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그 검토위원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그 하는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수험생 중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 시험 출제위원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공법을 그따위로 낸 거지, 문제를. 검토한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만약 검토에 들어갔다 쳐봐요. 그러면 문제 누가 봐도 황당하잖아. 그럼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게 안 들어간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혼자 낸 거야,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년도에 상위권 5명, 중간 5명, 그 다음에 신의 점수 맞으면 커트라인 거의 60에서 왔다 갔다. 이분들 5명 해가지고 15명인가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격리해요. 못 나와요. 왜? 나오면 시험지 유출되니까. 대신 돈을 주죠. 그냥 안 주고 돈 준다고 하더라고. 그죠? 일당 뭐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아니요, 일당. 한 문제당?
일당을 주는 거지, 무죄당 주. 한 무죄당 주면, 그죠? 다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한 열흘 있으면 200, 뭐 이렇게 받고 나오니까 괜찮죠? 알바하는 건 다 치고, 그죠? 그러니까 전화가 온대요, 인력공단에서. 그러니까 샘플링은 무작위로 해가지고 전화하는 거야, 그 상이. 제가 아는 수강생 한 명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중간고사 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전화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면 뭐 수석했다. 발표는 안 하지만 수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무조건 연락 가겠지. 일단 1순위로. 근데 지금 수석 발표 안 합니다. 옛날에는 발표했었는데 그게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다 수석이래. 학원마다. 1차 수석이란 말이 됩니까? 1차는 수석했다. 2차는 떨어졌어. 근데 1차 수석이 어디서 합격을 해야지 수석인 거지. 근데 막 나중에 원래 2차 수석해야 수석이거든. 근데 합격해야 수석인데 막 광고를 뭐라 그래. 뭐 1차 수석, 뭐 2차 수석.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근데 광고를 너무 하니까 항의를 한 거죠. 일반 학원들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안 하게 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안 하죠. 과거에는 발표했어요. 저 뭐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마지막 그 수석 합격자 발표할 때 제 수강생이었어요. 그 19회 때 수석 합격자가. 인천에서 강의할 때 그 여자였는데 새댁이었죠. 27살 그때 먹었었는데 그때 1등 했어요. 수석해가지고 돈 많이 받았죠. 막 수석하면 그때 출판사 돈 주고 막 그랬어요. 야 우리 거 공부했잖아. 그럼 막 광고하는 거지. 랜드스쿨 막 결국 19회 합격자 막 그럼 거기 돈 막 밀어주고 막 그죠? 막 그래서 뭐 꽤 거기는 막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그죠? 학원에서도 막 우리 학원 수석 나오면 뭐 5천만 원 주겠다 막 옛날에 그렇게 막 그런 공약 같은 거 막 걸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수석하려면 보통 평균 95점. 92.5점이면 좀 불안하고, 보통 93, 4점, 보통 95점이면 거의 완벽하고요. 95점이면 2개씩 드린 거예요? 과목당 2개. 아시죠? 2.5점씩이잖아. 그러니까 2문제 틀린, 3문제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죠? 평균 95니까 전 과목을 2개 이상 안 틀렸다는 거죠. 야, 그건 진짜 힘들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원래 그 여자가 수석할 때 다른 데 수석이 있었어. 수석자. 그 사람이 그래가 다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발표를 하는데 수석이 안 된 거야. 왜? 밀렸었어요. 진짜 그분이 수석이었어요. 저 부산에 있는 분이.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막 하고 사진 찍고 다 했는데 발표하는데 우리 수강생이 수석이 된 거예요. 왜? 그쪽이 밀려 쓰는 바람에 그분은 붙긴 했는데 다행이죠. 점수가 훅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골 때리죠. 그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세율 엄청 중요합니다. 자, 얘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부동산을 사서 등기하면 세금 뭐 내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등기할 때 세금을 뭐 냅니까? 등록세? 취득세? 취등록세? 자, 배운 사람들은 취득세를 낸다고 그래야 돼요. 뭐 등록세 낸다고 얘기하던가 취등록세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법이 바뀐 지가 한참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요 세율 그 뒤에 뭐 등록세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어요. 이렇게 따로 내다가 이 법이 개정돼서 2011년 1월 1일에 개정돼가지고 요 두 개가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이 등록세가 근데 이 장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요, 이 등록세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가 있고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 안 된 등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잖아요. 근데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일이 통폐합이 되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얘하고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를 합해서 등록 면허세 가지고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합해가지고 결국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이때부터는 세금을 뭘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는 거지 취등록세라든가 등록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하고 얘 따로따로 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낼 때와 이거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각각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어차피 너 부동산 사면 취득세 내고 어차피 등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로 내지 말고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다 다르다? 같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따로따로 낼 때 한꺼번에 같다. 예를 들면 지금 매매가 취득세가 4%잖아요. 왜 4%냐면 개정 전 취득세 있죠. 요건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 오로지 얘는 2%야. 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몇 %밖에 없었다고? 2%. 그게 무슨 뜻이야? 매매도 2%, 상속도 2%, 증여도 2%, 원시도 2%, 무조건 취득세는 2%를 냈어요. 근데 등록세가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냐 아니냐 세율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종류가 많아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과거에 등록세 때문에 종류가 많아진 거지 취득세 하나만 놓고 보면 오로지 2% 하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가 왜 4%예요? 매매로 사면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냈었지. 그 두 개 합해서 얼마야? 지금은 4%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앞전에 왜 부가세 할 때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얘가 취득세 2%, 매매를 하면 취득세 2%, 등록세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10%, 여기는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0.2%잖아요. 그 합해서 얘가 2.2%고 얘가 0.4%니까 2.4%. 그래서 합해서 4.6%를 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랬어요. 그럼 1억짜리를 매매를 사면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0만 원 냈죠. 자, 지금도 4.6%가 나와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죠? 왜 합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죠. 등록세 2%가 여기 합해졌죠. 그럼 4%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4.6%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등록세 붙어있던 지방교육세지 부가세. 얘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지. 얘가 안 따라오면 0.4%가 비잖아요. 그러면 4.2%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개정 전후 세율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등록세가 얘랑 통폐합되면서 무엇도 같이 따라온 거야? 부가세도 같이 따라왔어. 그래서 얘는 원래 취득세에 붙은 거고 얘는 원래 등록세에 붙은 애가 일이 왔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 10%, 지방교육세 20% 그래서 두 개인 거예요. 이게 결국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후 세율이 같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과거 취득세는 몇 %밖에 없었다고요? 2%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해서 뭐가 됐다고요? 취득세 이렇게 됐는데 그 옛날에 취득세는 오로지 세율이 2%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애들은 얘하고 얘를 합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나온 세율 중에서 뭘 빼버리면 2%를 빼버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뒤에 등록세 가면 세율 나오거든요. 그럼 등록세 세율도 되게 빡빡 쓰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막 할 때 보면 막 펴보니까 이거 한 문자지 이거 언제 외워?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거든요. 그러면 등록세 세율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나오죠. 표준세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이란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표준키, 대한민국 성인 남성 뭐 표준키, 표준체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표준이란 말은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평균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표준키에서 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표준세율의 뜻은 뭐다? 요 세율이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요 세율에서 일정 범위에서 위아래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전부 다 우리가 배운 지방세는 전부 다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자체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쭉 있잖아요. 그럼 전국의 지자체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세율을 일률적으로 니네 무조건 매매는 4% 걷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세율을 좀 높여서 많이 거둘 수 있고 우리 좀 막 돈이 남아 돌아 그러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세금을 낮출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뭐가 가능해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매매가 4%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매매가 4%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통상 4% 적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는 세율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이거의 반절 2%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니까 2%를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에서 2%를 더하면 6%고 빼면 2%잖아요. 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면 돼요. 조례. 자,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의회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우리는 다음 달부터 취득세를 매매는 5%로 합시다. 원래 몇 프로인데? 4%인데. 그럼 5% 합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5%를 내야 됩니다. 서울시는 단돈 4%도 얘는 5%를 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낮추십시다. 3%.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는 최저 2%, 최대 6% 범위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야. 지방세 3개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율 파트 쭉 배우잖아요. 그럼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올해 시험에 재산세 파트 문제에 저게 출제됐어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근데 재산세는 나중에 강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재산세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 해당 연도 당해년도만 적용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엄청 강조 많이 하는데 올해 시험에 3년간 적용한다. 땡 틀렸죠. 과거에 근데 그 전에 5년간 적용한다라고 기출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겠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근데 올해는 3년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나왔죠.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온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세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서 10개는 맞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이걸 볼게요. 세율 어떻게 돼요? 상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2.8%인데 농지를 상속받으면 2.3%를 내요. 그럼 얘가 2.8% 농지가 저율이죠. 왜? 농지는 일반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용도니까 세금을 좀 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를 받으시면 3.5%를 내는데 조심할 건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예요. 그러면요, 여긴 조심할 게 농지 이런 거 관계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 3.5%.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한 걔는 2.8%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올해 이제 개정된 것 중에 뭐 있어요? 여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입니다. 서울이죠, 서울. 서울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을 증여받았어. 취득세 12% 내야 됩니다. 근데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상인 것만. 여러분 이건 그냥 기준이 있을 만한 기준이죠. 왜? 서울에 솔직히 톡까놓고 웬만한 주택이 공시가격이 3억 이하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12% 내라는 얘기지. 그냥 이것도요. 왜 그랬겠어요? 처음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법을 바꿨잖아요. 왜? 유상거래 세율 해가지고 1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 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여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니네 증여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만든 거야 이게. 너 증여로 하면 너 증여를 주고 그래 12%한 거예요. 그게 생긴 거예요 12%가. 예외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5%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집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죠? 근데 부모님 걸 여러분이 증여를 받았어? 배우자, 직계니까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하나를. 그러면 3.5%예요. 왜?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집 하나 있는 거 물려주는데 12% 내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12%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12%지. 엄청난 거죠. 공시가격 그죠? 10억이면 10억이면 10%면 얼마? 1억 2천이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근데 그래도 증여 많이 합니다. 요즘도 증여한다잖아. 왜? 양도세 때문에 증여하는 거야. 양도세가 1년 미만 부여가 팔면 80, 팔잖아요. 만약에 개정이 되잖아요. 개정된 법 적용하면 2년 이상 부여하면 82.5%예요. 왜냐면 걔가 최대 72,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일 때는 2주택이면 플러스 20%, 그때 올랐거든요. 3주택은 30%니까 최대가 3주택이신 분은 양도세율이 개정된 거로 가면 6에서 40에다 30 하니까 72%, 최대 세율이 72%예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 되니까 82.5%가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양도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8억 2,500을 세금 내고 나 1억 얼마 남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그럴 바엔 차라리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낫다 이거지.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거면 내년 5월 31일까지 파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개정되지 않은 중과세지 않는 내용을 적용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우리 시험 볼 때는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죠. 6월 2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이죠. 얘는 세율이 2.8%입니다. 얘도. 그리고 각종 분할 1000분의 2.3 그리고 그 밖에 매매 유상승계 4%고 농지를 매매로 사면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요게 지금 다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겨져. 그럼 여기서 뭘 빼버리면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빼면 걔가 뭐라고요? 옛날 등록세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2.8%겠어요? 과거에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0.8% 냈다는 얘기잖아. 근데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는 0.3%. 얘 취득세 2%, 등록세 1.5% 그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다 몇 퍼센트를 빼버리면 2%를 빼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의 등록세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등록세가 세율 외울 때 등록세 이게 나오거든요. 세율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외우면 여기서 그냥 몇 프로 빼면 돼. 2% 빼면 걔가 등록세 세율인 거예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거죠. 얘는 외워야 돼요. 어차피 뭐 세율, 취득세율 파트가 세율 파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된 내용으로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배경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 뒷부분 가면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 거 더. 그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129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표 바로 위에 그러니까 1번의 양가로 1번 밑에 그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 표준세율이 밑에 박스예요. 쭉 나와 있죠. 거기 상속, 농지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28, 증여는 1000분의 35, 비영리 2.8%인데 그 밑에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은 증여받으면 12%. 그죠?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얼마? 3.5%를 낸다 그랬죠. 지금 한 거죠.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4번으로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 그렇게 돼 있고요. 6번에 농지가 매매는 1000분의 30인데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40이다 해가지고 세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7번에 보면 이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랬죠. 요게 이제 올해 개정된 거였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막 세금이 왕창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증여할 거야. 그 바람에 아까 12%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 진짜 세율이 높긴 높아요. 보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아닐 때. 자, 여러분 만약에 집을 하나를 사잖아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취득하잖아요. 그럼 그냥 이걸로 가요. 이래서 3%. 자, 이래서 3%가 뭐냐면 거기 표 있죠. 다시 보시면 7번에 개인 있죠. 개인. 이 주택하고 이래서 3%라고 돼 있죠. 거기 기역, 디귿, 디귿 보셨어요?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 당시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9억 초과는 3%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6억 초과 9억 이하 보면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 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가요. 6억 초과 이게 원래 법이요. 올해 개정돼서 원래 됐던 건데 중간에 이게 또 개정된 거예요. 사실은. 그 바람에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 세율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원래 6억 이하는 1%고요. 여기는 원래 2%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6억 초과 3%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왜 개정됐냐면 자 이걸 적용하니까요. 9억은 2%죠. 6억 천에 사도 2%고요. 9억에 사도 2%예요. 거의 금액 차이가 3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세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9억에서 1억만 넘어가도 3%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저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 금액을 낮춰버리는 거야. 이렇게 낮춰서 2%를 세금을 내는 거야. 9억 천에 샀어. 그럼 사고 나서 둘이 뭐예요? 돈은 내가 9억 천 줄 테니까 계약서는 9억에 쓰십시다. 8억 9천에 쓰십시다. 그런 거. 왜? 세율이 1% 차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한 거예요.
그 구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지문이 그렇게 돼 있죠.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 분의 2 빼기 3 하고 곱하기 100분의 1. 산수 어렵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7억 5천에 샀어, 내가. 7억 5천만 원에. 그죠? 그럼 7억 5천이죠? 곱하기 뭐라고요? 3억 분의 2 빼기 3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산수 배웠죠, 옛날에?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해줘. 가로 안에 먼저 계산하고, 자, 가로 안에 곱하기 빼기 뭐부터 해야 돼요? 곱하기하고 나누기 먼저 하고 빼기 더하기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곱하기 나누기는 먼저 나고 먼저. 자, 그러면 쉴 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빼기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7억 5천 곱하기 3억 분의 2네요. 얘 약분해야 되는데. 누구랑 약분해요? 누구랑 약분해? 야, 이게 우리가 미적분은 풀어도 산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막 미적분을 풀어. 그럼 저 문 열고 두고 여기 앉으면 산수를 못해. 이 극명한 차이죠. 문 하나 차이로 우리 머리가 안 돌아가. 여기 앉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더하기 빼기도 안 돼. 곱하기도 안 되고. 약분? 분모 분자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 약분하면 되죠. 2.5네. 왜? 얘도 3억이고 얘도 5억이니까 같은 억 단위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곱해야죠, 둘이. 그래서 분자끼리. 그럼 얼마야? 5 빼기 3 2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100분의 1 그럼 100분의 2 몇 프로예요? 2%. 그래서 2%인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은 정확하게 7억 5천이 2%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1주택자인데 7억 5천보다 작으면 세율이 2%가 안 되고 7억 5천에서 9억으로 가까울수록 3%에 가깝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금액대별로 세율이 다른 거죠.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요 구간을 만든 게 그 시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시험에 내지는 않겠죠. 설마. 만약 이걸 계산 문제 낸다 치면은 얘밖에 없지. 만약 이거를 해서 얘가 세율이 몇 %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 7억 5천밖에 못 내요. 왜? 나머지는 소수점 안 떨어지잖아. 그럼 계산기 두드려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이런 건 안 내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히 얘는 2억 5천이니까 요 시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식이 그런 얘기다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 놓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죠. 집을 하나 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2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여러분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근데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샀어? 8%. 전혀 아니죠. 근데 그리고 세계부터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여러분이 집이 2개가 있어. 어딘가에. 근데 이번에 서울에 있는 집을 또 하나 샀어. 3주택자죠. 그러면 12%를 세금내면 취득세.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걸 사면 2주택자까지는 1에서 3%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천안에 집을 샀어. 천안 걸. 그럼 천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2주택이니까 1에서 3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근데 3주택이면 8%. 여기는 4주택부터 12%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4주택 이상일 때는 전국 어디 됐든 몇 프로를 내야 돼? 12%. 근데 3주택까지는 여기 2주택, 3주택은 좀 다르죠. 조정 대상일 때와 아닐 때 세율이 좀씩 다릅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개정 사항이었어요. 근데 시험이 안 나왔죠. 우리 시험에. 그죠? 저는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지문 한 줄 정도. 이걸 단독으로 내긴 그렇고 부담스럽고, 예를 들면 뭐 조정 대상 지역에 뭐 몇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낼 줄 알았는데 아예 뭐 내지도 않고. 올해 취득세 문제가 순수 취득세 한 문제 나왔어요. 원래 세 문제 항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문제가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1.5문제야. 그리고 등록세를 2문제 냈어요. 등록세가 2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등록세가 2.5문제인 거야. 왜? 순수 2문제? 아까 취등록세 비교 문제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문제 형태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어렵진 않았는데 좀 틀렸죠. 근데 내년에는 뭐 거의 원래대로 간다 치면 취득세 3문제, 등록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시험에는 한 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개정 사항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요거 있죠.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